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탑재한 K7 프리미엄, 제가 이 차를 구매해서 지금까지 한 2300km 조금 넘게 주행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도 달렸고요. 또 정말 이 최악의 조건에서 이 도심 연비도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고속도로에서는 최대 19.5km, 그리고 20km 조금 넘는 거리를 무려 1시간 반 넘게 이렇게 주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리터당 7.5km 정도의 연비를 기록했습니다. 주행 거리 또 주행 시간으로 봤을 때 고속도로 주행 연비나 도심 주행 연비 상당히 좀 만족스러웠는데요. 일단 K7에 처음 탑재된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 연비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처음 차를 인도받아서 지금까지 2000km 넘게 주행을 하면서 리셋을 하지 않고 계속 누적 연비를 좀 유지를 해 와봤거든요. 지금 누적 평균 연비가 12.6km, 12.6km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증 연비 11.6km/L는 무난하게 넘기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정도의 평균 연비라고 하면 중형이나 또 준중형 가솔린 이런 세단보다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또 비슷하거나 이런 수준으로 봐야 되니까 더 이상 연비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만족스러운 연비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었죠. 저회전 영역에서는 포트 분사 방식인 MPI, 또 고회전 영역에서는 이 직분사 방식인 GDI로 엔진을 회전시키고, 또 중속에서는 두 방식을 동시에 사용해서 연비 또 성능 만족도를 동시에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엔진인데요. 굉장히 좀 신기하죠. 이 4기통에 그러니까 8개의 인젝터가 달려서 이런 어떤 기특한 방식으로 구동이 되는 겁니다. 더 디테일한 어떤 얘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엔진으로,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 하나로 연비 하나만큼은 아주 확실하게 잡았다, 이렇게 제가 직접 운전을 2000km 좀 넘게 주행을 하면서 스스로 직접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 K7에서 지적을 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좀 정숙성이었죠. 특히 2열 정숙성이나 승차감에 대한 불만이 제법 좀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기존 K7 시승을 하면서 2열에 앉아 봤었는데 그때도 좀 비슷한 불만을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차는 아주 조용합니다. 노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좀 상태가 좋은, 그러니까 포장을 막 끝냈다거나 포장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노면에서는 좀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면 미끄러지듯이 주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좋을 정도로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2열 창문에도 이중 흡차음 유리가 처음 여기에 사용이 됐죠. 그리고 또 여기저기 흡차음제나 실링을 많이 추가해서 정숙성 역시 이전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서스펜션이나 쇼겁쇼버의 댐퍼 세팅도 굉장히 좀 적당한 수준에서 좀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좀 과격하게 코너링을 해도 롤 발생 없이 안정감 있게 차체를 유지해 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제 차기 때문에 좀 과격하게 운전을 하는 것은 스스로 좀 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코너링에서의 성능 같은 것들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저속에서 치고 나가는 힘은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 차다 보니까 거칠게 다루는 걸 좀 자제하는 편이기는 한데, 출력이 198마력이나 되는 것 치고는 그렇게 박진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아무래도 크기나 중량으로 봤을 때 약간 버겁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대신에 뭐 중속에서 고속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그런 질감 같은 것들은 뭐 이 정도의 차급에서는 보통의 수준에서 느낄 수 있는 평범한 성능은 발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보니까 이 K7 프리미어가 저속이나 또 중속에서 뭐 이렇게 좀 뭔가 울컥거리는 느낌, 가속을 할 때 약간 뭔가 울컥거리는 그런 현상이나 느낌 같은 것들이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올렸던 K7 영상에서도 그런 증상들을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저도 그런 거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정지에 있다가 가속을 좀 급하게 한다든가 저속에서 밟을 때 뭔가 좀 약간 텀이 생기는, 그리고 차체가 약간 덜컥하는 느낌 뭐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현상을 에코모드에서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에코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에코모드에서는 분명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이전 영상에서 어떤 분이 비슷한 느낌으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컴포트나 스포츠 모드에서도 한번 자세하게 그런 현상이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에코모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가속을 할 때 가능하면 반응을 좀, 가속 반응을 억제를 시켜서 연비 효율성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마트나 컴포트 또 스포츠 모드에서는 대신 그런 현상을 저는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이게 왜 갑자기 울컥하지, 뭔가 텀이 생기지 뭐 이런 현상을, 느낌 같은 것들을 좀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혹시 에코모드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전에 탔던 K5를 좀 빠르게 바꾼 가장 큰 이유가 안전사양에 대한 어떤 갈증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차를 살 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죠. 근데 저는 이 컴포트하고 드라이브 와이즈 딱 두 개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타고 있는데요. 기대했던 대로 드라이브 와이즈는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 손 놓고 드라이브 와이즈 지금 제가 이제 출퇴근을 하는 그 구간에 딱 한 곳 아주 만성적으로 좀 지정체가 시작되는 구간이 딱 한 곳이 있거든요. 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일직분기점 딱 이 구간인데, 여기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하고 또 HDA라고 하죠. 고속도로 운전 지원 시스템, 이렇게 딱 두 가지를 설정을 해놓고 가면 알아서 가고, 앞차하고 간격 유지하고 차선 유지하고, 또 차가 밀리면 정차했다가도 알아서 또 출발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정말 이 구간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또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거의 이 기능을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앞차가 출발하면 또 알려주기도 하고, 오토 홀드에 주행 중에도 또 이제 후방 영상이 나오고, 이런 시스템들이 전에 차에는 이게 없던 거라 이게 얼마나 편한 건지를 제가 직접 이렇게 아침 출퇴근할 때마다, 오전 오후 출퇴근할 때마다 정말 아주 선택을 잘했다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2000km 정도 주행을 하면서 몇 번은 좀 부주의한 운전 때문에 약간 아찔했던 그런 순간이 한두 번 있었어요.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제가 한번 하이패스 구간 지나가다가 앞차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긴급 제동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게 사실 이런 어떤 에이다스 기능 같은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 앞차하고 추돌을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선택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자동차 사실 때 뭐 여러 가지 기능들, 옵션들을 많이 선택을 하시잖아요. 비싼 돈을 주고 선택을 하십니다. 뭐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뭐 이제 썬루프 같은 것들은 굉장히 고가의 그런 사양이죠.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도 뭐 이제 선택을 하지 않는 분들도 좀 꽤 계시거든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안전 사양 같은 것들은 좀 부담이 되시더라도 꼭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 주행 성능에 대한 종합 평가를 내리자면 승차감 아주 만족스럽고요. 이 공간은 뭐 준대형 차급이다 보니까 뭐 머리 공간도 그렇고 어깨 공간도 그렇고 무릎 공간도 그렇고 뭐 2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드라이브 와이즈 선택 잘했다는 얘기 계속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발진 성능이 약간 투박하다는 거 좀 살짝 아쉬운 부분이고요. 근데 또 하나 이게 엔진에서 가끔 가다가 뭔가 작은 클립 같은 것들이 틱틱하고 튀는 그런 소리가 좀 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작은 소리이기는 한데 워낙 이게 실내 소음이 적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가끔 좀 크게 들리는 때가 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소리인지 정상적인 소리는 아닐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정기 점검을 받을 때 좀 기아자동차 센터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행 어떤 질감에 대해서, 주행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연비, 이제 고속도로 연비, 또 도심 연비, 도심 연비는 정말 최악이었었어요. 이 평균 10km도 안 되는 거리를 달려서 도심 연비를 제가 한번 재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7.5km 리터. 뭐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 보면 뭐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10km도 안 되는 10km, 그러니까 평균 시속이 10km도 안 되는 속도로 20km 조금 넘는 거리를 달렸을 때 보여준 연비치고는 굉장히 뛰어난 연비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전 모델에서 좀 고질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주행 어떤 질감 같은 것들이 지금도 뭐 저속에서는 약간 불만스럽다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개선이 됐고요. 무엇보다 실내에서의 어떤 정숙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사실 2차급의 2.5 배기량이면 그렇게 고배기량의 사양이 아니거든요. 3.0L는 좀 넘어야 이 준대형 차급하고의 어떤 그 파워트레인 매칭이 좀 잘 돼 있다, 잘 될 수 있다, 어떤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만으로도 주행 질감 같은 것들을 충분히 좀 극대화 시켜놨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2개월도 안 된 차니까 새 차죠. 새 차니까 다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뭐 어떤 스트레스가 있다든가 문제가 생긴다 뭐 그러면은 안 되겠죠. 사실 이게 새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인 어떤 그 만족감 같은 것들은 사실 높을 수밖에 없겠고요. 이제 조금 더 타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뭐 그동안 많이 소개가 됐지만 내관하고 또 외관의 변화의 어떤 주된 포인트가 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태월드 김은식 기자였습니다.